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원장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상태별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법을 알기 전에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기들 보면 처음에 누워만 있게 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뇌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장기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뇌에서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백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젖을 빨고 삼키고 하는 능력이 발달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젖을 잘 빨지 못하지만 계속 빨아 버릇하면서 빠는 힘이 세지게 되고 삼키는 힘도 세지게 되죠. 이 빨고 삼키고 하는 힘이 강해져야만 음식을 삼켜서 소화할 수 있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이 되고 온몸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달 동안 엄마의 젖을 빨고 누워 있으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손가락과 주먹을 조금씩 움직이고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이 돼야지만 주먹을 쥐고 발목을 움직이고 팔꿈치를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이제 힘도 생기고 자유롭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완벽해져야지만 그 이후에 팔을 들고 다리를 들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졸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도 지금 삼키기 힘들고 씹지 못하는 분들은 죽이라도 씹고 삼키고 하는 힘이 먼저 세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발달시켜야 돼요. 아직 음식을 씹고 삼킬 능력도 안 되는데 걸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젖을 빨고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걷는 것이 아니죠. 주먹을 쥘 수 있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발목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팔을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돼야지만 고개를 들고 옆으로 구르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옆으로 구르기를 해서 어느 순간 옆으로 누울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제 기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앞으로 조금씩 기게 됩니다. 기는 것이 잘 되게 되면 몸을 이렇게 세워서 네발기기가 되는 거예요. 네 발로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척추가 발달하고 다리의 근력이라든가 팔의 근력, 어깨의 근력이 완벽하게 됐을 때 무릎 서기가 되고, 무릎 서기가 균형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붙잡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고 서서도 걸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툭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서 한 발을 뛰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만 비로소 아기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졸중이 온 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몇 년에 걸쳐서 죽을 먹었는데도 아직 씹을 수 없다. 그러면 뭔가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누워만 있게 되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가른 거를 많이 드시게 해서 소화를 시키지 않아도 당을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흡수된 영양분이 빨리 세포로 공급이 되고 그래야지 씹을 수 있는 힘이 빨리 생길 수 있어요. 나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밥과 야채를 삶아서 고기하고 같이 갈아서 드시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밥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고, 세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데, 죽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누워만 있으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안 나는 것은 제대로 세포로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빨리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생으로 드시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살아나고 씹는 힘, 삼키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이것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기들처럼. 어떤 아기가 젖을 빨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기가 다른 부분이 발달할 수가 있을까요? 씹고 삼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먼저 발달시키셔야 돼요. 이것이 된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주먹을 쥐고 발목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이 주먹을 쥘 수가 없다. 그러면 주먹 쥐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만 이제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꿈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어깨를 들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그리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단계라고 하면 이것을 먼저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하려고 하세요.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 받는 그 시간만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기들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주먹을 쥘 수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만큼 하루 종일 연습을 하셔야 한 달 후에 주먹을 비로소 쥘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주먹을 쥐었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움직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내 마음대로 돼야지만 그 다음에 어깨를 움직이고, 어깨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비로소 돌아눕기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눕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팔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높이 안 올라간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주먹이 주어지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팔 올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걷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은 뇌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뇌졸중이 온 분들은 뇌세포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에 움직였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기억이 내 뇌에, 그리고 내 근육에, 내 몸에 지금 배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아이만큼 노력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돌아눕기가 가능해졌다. 이제 내 마음대로 빠르게 돌아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엎드린 자세에서 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일어나서 네 발로 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이제 무릎 서기가 가능해지고, 무릎 서기에서 균형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어떤 단계인지, 나는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똑같다. 매일 힘이 없다. 그러면 뭔가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TV만 보고 계시지 말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아기처럼 내 몸이 한쪽은 아니면 상체가 아니면 하체가 아니면 온몸이 전체가 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움직여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관절의 순환 정도는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들었다 놨다를 100번 하느냐 200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스스로 본인이 움직임을 느끼고 힘이 생겨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서 너무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화장실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미리 갈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해 주셔야 되겠죠. 그 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빨리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끔 뇌세포에 영양이 빨리 공급될 수 있게끔 레몬즙을 통해서 혈관을 뚫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과일과 생야채를 많이 드시게 해서 빨리 뇌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